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한 시간인데 그 전에 문의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계산 문제 하나 같이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문제가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요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셨던 분들도 요거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잘 보이시죠? 제가 이 기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N중 K 중복 이고요. 우리 계산기상에는 NC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요 나누기 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NCR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켜고 Shift 누르고 나누기 누르면 NCR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이 C 모양이 나온 것 중에서 N중 4개 중에 2개 하고서 계산을 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일단은 계산기는 옆에 놔두시고, 자, 다음은 4중2 시스템의 신뢰도 불록도이다. 시스템은 동일한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다. 시스템 신뢰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단 모든 부품의 신뢰도는 0.9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0.9, 1번도 0.9, 2번도 0.9, 3번도 0.9, 4번도 0.9인 거죠. 그 N중 K 중복이라는 계산식은 신뢰도이기 때문에 RT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시그마 위에가 N 들어가고요. 밑에는 I인데 I는 K다. 이런 공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N과 I가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들어가죠. 요거까지 보시고, 그리고 대괄호 열고 신뢰도 공식이죠. 2에 마이너스 람다 T에 I가 들어갑니다. I. 요 I가 갑자기 위로 여기 첫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 빼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건 뭐였어요? 1 빼기 마이너스 람다 T는 뭐예요? 불신뢰도죠. 일단 먼저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M 빼기 I. 그래서 보면 이 n이 그대로 1로 간 거고, 그쵸? i가 1로 가고 1로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n 빼기 i로 돼 있잖아요. n에서 i를 빼겠다. 요거거든요. 그럼 요 식을 너무 정신없으니까 식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노트에다 저번에 해봤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n, i는 k, 그리고 n, i, 그리고 신뢰도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불신뢰도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m 빼기 i승.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잖아요. 여기가 기본 공식인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신뢰도, 얘는 불신뢰도. 지수 분포를 따른다 할 때 신뢰도, 불신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뢰도가 모든 부품의 신뢰도가 몇이라고 했어요? 0.9라고 했죠? 그럼 얘는 0.9네. 그럼 불신뢰도는 1 빼기 0.9니까 0.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죠? 이 n자리에 n중 k 중복이니까 n이 4개잖아요. 여기가 1, 2, 3, 4 해서 4개입니다. 4개. 4개죠? 그럼 n은 4다. 그럼 i는 k 중복에서 i랑 k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뭐래요?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그러면은 i는 2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3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n개 중 원래 전체 개수 중에 몇 개 이상이 작동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4개 중에 2개도 되고요. 3개도 되고요. 4개도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다 대입하면 되겠죠? 시그마 4, 여기는 뭐예요? 2. 2도 한번 넣어야 되고 3도 한번 넣어야 되고 4도 한번 넣어야겠죠? 2부터 해보겠습니다. 2 넣고 4, 2 넣고 신뢰도 0.9에 여기가 빠졌는데 i승이죠? i는 뭐예요? 2. 그러면 0.1에 4 빼기 2잖아요. 여기는 4 빼기 2.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되시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 앞에 놈은 우리가 계산기에서 쓸 거 NCR로 바꿀 수 있다고요. N에서는 4가 들어가고요. C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0.9의 제곱 곱하기 0.1의 제곱.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밑에 식 보이죠? 이 카메라 각도가. 네. 그러면 계산기에서 4를 먼저 누르세요. 4. 그리고 Shift. 그리고 나누기. 누르면은 4C라는 거 나오죠. 그 뒤에다가 2를 쓰세요. 2. 숫자 2. 그리고 가로 열고 0.9 누르고 가로 닫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요 위에 보면은 제곱 있어요. 이거 제곱 누르면 돼요. 요거 제곱. 그렇죠? 그리고 또 가로 열고 0.1에 똑같이 제곱. 제곱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는 죄송합니다. 곱하기를 뺐네요.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뭐 4에 Shift NCR C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2 누르고 곱하기 0.9의 제곱 0.9의 제곱 곱하기 0.1의 제곱 이렇게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는 누르면은 0.0486이 나오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때는 뭐예요? 0.0486.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식이. 하지만 우리가 n도 알고 i도 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값을 그냥 4개 중에 2개다 이렇게 바꿔준 거라고요. 그리고 뒤에 0.9 신뢰도 0.9의 제곱 그리고 불신뢰도니까 1에서 빼주면 0.1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하나를 구했고요. 그쵸? 내려가서 그럼 다음 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랑 답이 맞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럼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뭐야 4개 중에 3개를 하는 걸 구할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0.9에 여기가 몇이에요? 3 그쵸? 곱하기 0.1에 1 넣어야 되는 거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4 먼저 누르고 Shift NCR 누르고 3 곱하기 0.9에 3승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거 누르면 돼요. 옆에 거. 요거 누르면은 네모 박스 쳐지면서 내가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곱하기 여기서 곱하기 하면 안 되고 한 칸 넘어가서 곱하기 그쵸? 0.1에 1승이니까 여기다 그냥 또 우리는 이미 값을 알지만 1로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는을 누르면 0.2916이 나오나요? 얘는 0.2916 얘가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더 쉽죠? 4C 4에 곱하기 0.9 4승 곱하기 0.1에 0 얘는 사실 근데 얘는 사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돼. 근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4 누르고 Shift 나누기 누르고 4 곱하기 0.9에 이거 누르고 4승 곱하기 0.1에 0승 곱하면 0.6561 나오나요? 0.6561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가 병렬로 지금 묶여있죠? 병렬 그럼 더하기로 묶이잖아요. 병렬은 그래서 더한 겁니다. 뭘요? 요 세 개를요. 요 1번이랑 0.0486이랑 0.2916이랑 0.6561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0.0486 더하기 0.2916은 0.9963 나오나요? 뭐 이거 답을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요 밑에 해설 보면은 4C2, 4C3, 4C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그쵸? 좀 작아서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4C3 곱하기 0.9에 3승 곱하기 0.1에 1승 요거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계산을 하신 거면 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요 앞에다 4C2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4C3 여기도 4C4 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 거를 마지막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다 활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쉬운 문제죠. 사실은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해하신 분은 굉장히 편하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버린다 포기한다 이러신 분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돌아오세요 다시.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병렬로 묶여 있고 뭐 4개 중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4n 그리고 2k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n 중 k 중복이니까 n은 4, k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서 4c 2에 대한 거 하나 적어주고 4c 3에 대한 거 적어주고 4c 4에 대한 걸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신뢰도랑 불신뢰도를 숫자만 대입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신뢰도 뭐였어요? 0.9. 얘 제곱은 왜 그래요? 2가 그냥 올라온 거죠. 그리고 불신뢰도는 0.1에 n 빼기 i였잖아요. n 빼기 i.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나온 거라고요. 그럼 얘는 0.9에 3승 곱하기 0.1에 뭐가 나와야 돼요? 4 빼기 3이니까 1승. 그럼 여기 0.9에 4승 곱하기 0.1에 4 빼기 4는 0이니까 0.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온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됐지요? 이렇게 풀면 또 한 2분이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던 게, 이 앞에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숫자가 좀만 다르게 나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요거였죠. 여기가 신뢰도가 들어간 거고 여기가 불신뢰도가 들어간 거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단 모든 부품의 불신뢰도는 0.9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이게 바뀌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식으로는 안내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럼 모든 부품의 신뢰도가 0.8이다 라고 할 때 다 같은 조건인데 신뢰도만 0.8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C2 곱하기 신뢰도 0.8의 제곱 곱하기 0.2의 제곱이겠죠? 왜요? 신뢰도는 1 빼기 불신뢰도고 불신뢰도는 1 빼기 신뢰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4C3은 뭐예요? 0.8 3 곱하기 0.2 1 4C4는 0.8 4 0.2 0 이렇게 풀면 또 이것도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말 잘 주셨어요.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다. 요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뭐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메일 이렇게 3가지가 보통 있잖아요. 아니면 뭐 크몽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알고자 함이 열정이 보여야 제가 뭐라도 하나 더 공부를 해오든 연구를 해오든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어. 내 강의 완벽했나 보네. 완전 퍼펙트하네. 대박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모르시는 건 물어보셔야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뭐 교재를 구매하셨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소비자잖아요. 제 강의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면은 또 제가 힘드니까 한번 해보시고 물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뭐 물어보시는 거에 절대 제가 막 바쁜데 왜 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언제가 문제예요? 항상 시험장 가면 도서 안 땅에 없잖아.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식이 넓고 깊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뭐 기출문제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딥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해보면은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질문도 되게 잘해주세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아리송한 것들이 조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 왜냐면 제가 쓰는 언어랑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이제 도서 한 땅 강의도 무료고 교재도 좀 저렴하고 강의도 재밌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봐라 해서 오신 분들은 제 언어랑 조금 덜 친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제 강의를 입문 강의부터 보신 분들이야 뭐 너무 신축하니까 제가 하면은 아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꼭 모르시는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다 알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시간을 내서라도 꼭 댓글로라도 알려드리고,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두려워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쓰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작년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오늘
메일로 작년에 또 같이 3차를 떨어지신 분께서 한 6개월 정도 자기 방황하고 왔대요. 근데 저는 그런 시즌이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야 빨리 강의 찍어 이러니까 쉼없이 달려오니까 그런 거를 느낄 새 없이 좀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을 안 했으면.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고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눈앞에서 보고서 아 이분 계산 조금 삐리한데 이렇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안 묻니다. 저는.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N중 K 중복은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왕에 뭐 이렇게 하게 된 거. 아 뿌듯하네요 또. 아 바로 이해했다고 그랬으면 너무 또 뿌듯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산업재해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야가 이제 건설 쪽이시잖아요. 화공도 계시고요. 그렇죠? 기계도 계시고 전기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학우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위생과 보건도 조금 있지 않을까. 없겠군요. 이 과목이니까. 네. 아무튼 요 우리 안전 쪽에서 산업 현장이라면 건설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제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업장이 있겠지만 제조 현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항공기 사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 재해의 뭐 처리 순서라든지 재해 원인이라든지 기인물이라든지 가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애도를 표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재해가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산업안전 지도사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분야의 최고의 전문 자격을 취득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어찌됐든 재해는 줄어들어야 한다. 뭐 OECD의 가장 뭐 후진국 반열에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더 이상 이제 어이없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정답을 골라내고 안 골라내고를 떠나서 우리가 현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사항들이 다수 문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당장 일단 합격하는 게 먼저니까 합격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문제를 뭐 외우고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그 역량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재해소자의 1단계 사실 확인에 포함되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 확인은 뭐예요?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뭐 목격자한테 진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재해 발생 작업의 지휘 감독 상황 조사. 재해 발생 작업의 상황을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을 판단한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재해 발생 기계 설비의 위험 방호 설비를 확인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재해조사의 단계별 활동을 보면 사실 파악을 해야 되고 원인을 직접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본 원인과 근본적 문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책 수립까지 하는 건데 관계되는 1단계 사실 확인에서는 재해 상황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관계되는 재해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발견, 재해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원인과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은 뭐냐? 재해가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점, 무슨 시설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제 추락을 했을 때 안전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었냐? 아니면 추락 방호망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었냐? 안전대는 착용을 하고 있었냐?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렇죠? 직접 원인은 추락 사고예요. 추락하게 된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안전교육이 돼 있었냐? 관리 감독자가 상주했었냐? 뭐 이런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대책의 수립은 그럼 이와 같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안전난간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이중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뭐 추락보호 에어백을 착용시킨다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자 항상 상주해주고 그리고 2m 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항상 작업 전에 TBM 실시하는 건 당연하고 안전교육까지 실시하자. 뭐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겠죠.
다시 보면 재발생 작업의 지휘감독 상황조사니까 이거 조사하는 거는 다 사실의 확인에 들어가죠. 그리고 니은은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2단계에 들어갑니다. 2단계. 그리고 재발생 기계설비의 위험방호설비 확인. 이게 말이 저는 좀 헷갈리게 써 있는데 재해가 발생한 기계설비의 위험방호설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해를 조사하는 거죠. 재해가 발생된 기계설비에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군요. 위험방호설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되는 재해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원인 근본 대책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 원인 근본 대책 5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사원근대 사실 원인 근본 대책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써보는 거지. 사실 원인 근본 대책 다 외웠죠? 이러면 5번만 다 말해보면 외워진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근데 재해 발생 시 뭔지 알고 썼어야지. 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단계별 활동이네요. 재해조사의 단계별 활동.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재해 피해자 구출과 응급조치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재해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촬영 등의 기록을 실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뭐 관리감독자, 아니, 근로감독관 파견시키고 국토부 직원 파견시키고 소방대 가고 과학수사대 출동하고 그렇죠? 그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촬영도 하고 기록을 실시하는 거죠. 재해조사 담당 인력에 안전관리자를 포함시킨다. 맞습니다. 재해조사는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확인 후 가능하면 신속히 실시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2차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화재로 인해서 건물에 내력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벽의 일부분이 무너져가지고 고립되는 경우도 간혹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재해조사는 재해 발생 현장으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실시한다. 빠른 복구는 의미 없어요. 이미 다 재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CPB 장비 끄러 가셨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게 20대예요, 이 근로자가. 요즘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정말 우수하고 성실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그 하청업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게 합의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처벌 불원서 이런 거 써달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대한민국이 진짜 거꾸로 가는구나,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빠른 복구 이런 거는 완전 틀린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대상 범위를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재해가 또 옆에 현장에서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사고가 저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지 가가지고 거기에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정한다는 이 말도 틀린 거기 때문에 완벽히 틀린 정답이다.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이렇게 보면 구호 조치를 가장 먼저 하고요. 현장 보존하고 사진 찍고 그걸 바탕으로 재해 조사를 하고 사실을 수집합니다. 사실을 수집할 때는 뭐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것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는 거죠. 그리고 직접 원인과 기본 원인, 대책 수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조사의 1단계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재해의 직접 원인 및 문제점 파악, 사실의 확인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문제점 파악은 원인이었죠. 사실 원인, 근본 대책이잖아요. 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조치, 불안전 행동 유무에 관한 관계 사실 청취, 상황 조사죠. 조사는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재해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의 기본적 태도는 동정적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쵸?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 왜 그랬어, 새끼야? 안전모 왜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그게 뭐야? 이러면서 피해자를 막 다그쳐요. 너 때문에 지금 가동 정지되고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알아? 나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반협박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가 다친 사람은 어떤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사람이 다치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걸 돈으로 다 환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치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예전에는 뭐
허리 다쳐도 허리 낫는 수술이 있니 뭐니 했지만 다치면 원래대로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에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맞습니다. 참고만 해야지 추측하는 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의 재발 방지보다 책임 소재 파악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는다. 책임 소재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의 재발 방지가 먼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재해 조사는 재해 발생 직후 현장을 보존하며 신속하게 수행한다.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우선한다. 맞습니다. 사실 읽어보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 여기다 쓰면 되죠. 사실, 원인, 원인인데 근본, 대책 찾아보자고요. 재해와 관계 있는 사실 및 재해 요인을 알려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 기억이 가장 먼저 나와야겠네요, 그럼. 재해의 중심이 된 근본적인, 근본은 3번이죠.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것도 사실이죠. 아, 이게 아니네요. 다시. 자,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진행 단계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이렇게 적으면 되죠. 안 그러면 요걸 읽잖아요. 그럼 엄청 헷갈려요.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사실인가? 이렇게요. 근데 재 요인으로 오잖아요. 요인은 뭐예요? 원인, 기억, 요 자리죠. 니은 보겠습니다. 재해의 중심이 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기가 그럼 니은이겠네요.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상황을 파악한다가 사실의 확인이었죠. 요게 디귿입니다. 파악된 사실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여기 니을이 들어가겠죠. 동종재해와 유사재해의 예방대책 및 실시계획, 요게 미음이고. 그러면 디귿으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먼저 오는군요. 니을은 사실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한다. 요걸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한다니까 요게 요 뒤로 오면 되는 거였네요. 그럼 디귿, 기억, 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운 거,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이렇게 적고 여기 리을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도 안 들어가네? 그러면 요거가 바뀌었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센스 있게 맞추시면 돼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이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한 사실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게 뭐예요? 기본 원인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는 사실, 원인, 근본, 대책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사실은 뭐예요? OW1H가 뭘까요? 요거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뭐 이런 거죠? 육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디귿.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직접 원인 있고 기본 원인 있고 근본 있네요. 근본은 여기가 디귿 기억이 들어가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원인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기본 원인이랑 직접 원인. 뭐가 먼저였어요? 직접 원인이 먼저였죠. 그리고 기본 원인이 다음이었다. 직접 원인은 사고,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기본 원인은 뭐 교육 불충분에 의한 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대책은 없었고, 요걸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니은, 기억. 정답은 4번. 굉장히 재밌고 쉽습니다. 재해가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죠? 문제가 너무 재밌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산업재해 발생의 기본 원인, 포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엠, 뭐예요? man, machine, 미디어, 매니지먼트. 없는 거 찾으면 되죠? 메소드 있나요? 방법? 정답 2번이고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레토도, 클로즈 분석도, 특성 요인도, 소시오메트리도, 관리도 이런 게 있는데 자,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레토도는 뭐였어요? 막대 그래프였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이렇게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파레토도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특성 요인도는 어골도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이쁘게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특성 요인도 어골도라고 하는 거고 클로우즈 분석도는요. 관리도 먼저 보겠습니다. 관리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P율, NP율 이런 거 구할 때 여기 가운데 선이 있으면 점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꺾은 선으로 가는 게 관리도라고 말씀드렸죠.
클로우즈 분석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인드맵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불완전한 환경, 불완전한 행동 이런 게 있고 뭐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원인이 있을 거고 뭐 교육 불충분에 관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무 모양으로 그리는 거를 클로우즈 분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클로우즈 분석도라고 한다. 그래서 제 통계적인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소시오 메트리 척도는 요 밑에 해설을 달아드렸는데, 소시오 메트리 척도는 집단 안에서 뭐 선택이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잘 지냈는지 뭐 친밀도를 알아보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집단에서 구성원들 중 당신은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제 통계적 원인 분석의 방법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정답은 3번이었다. 그림은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놓으세요. 이건 어골도, 특성 요인도, 얘는 관리도, 얘는 클로우즈 분석도. 넘어가겠습니다. 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파레토 분석은 여러 관련 요인 중 제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원인이 이게 가장 큰 1번이 주요 제 원인을 파악하는데 적합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관리도는 제 관련 요인의 특성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를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서 어디로 이어지고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요인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여 목표를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 특성 요인들은 재해 발생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특성별 수준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맞습니다. 재해 발생 과정을 위에 그려드렸죠. 여기에는 뭐 원인 1, 원인 2, 그래서 이 두꺼운 게 무슨 원인, 얘는 원인 3, 원인 4, 그래서 또 두꺼운 원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재해 발생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이 특성별 수준에 따라서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F사 안전보건팀은 작년에 이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업무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원인에는 직접 원인과 기본 원인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재해와 관련된 사실 및 재해 요인으로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실 확인, 여기가 기억. 유사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여기가 니은. 그러면 요거가 되겠네요. 얘는 리을이라서 안 되고. 디귿 보겠습니다. 인적, 물적,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문제점 파악은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디귿. 그리고 재해 발생의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였다. 여기가 리을. 기리리니.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사실, 원인, 근본, 대책만 외워도 여러분들 25년도에 한 문제 맞히고 가는 겁니다. 그쵸? 계속 매해 나오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성 요인도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쵸? 근데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재해조사 시에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맞죠? 사람과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노출한다. 맞습니다. 2차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한다. 당연하죠.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3인 이상 해야 한다. 이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이고요. 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정답.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 후 2차 재해 방지에 주력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슬로우가 갑자기 나오네요. 매슬로우의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였어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시니까 생, 존, 자, 이렇게 되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1단계 생리적 욕구 맞습니다. 2단계 도전 욕구 아니고요.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정답은 2번. 굉장히 재밌고 쉬운 거였습니다. 넘어가서 제3의 연구의 진행 단계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제 조건,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사실 확인, 재해와 관계있는 사실 및 재해 요인을 알려진 사실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하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 문제점의 발견, 각종 기준과의 차이에서 문제점을 발견한다. 4번,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재해의 중심이 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결정한 후 재해 원인을 결정한다. 5번, 대책의 수립, 동종재해와 유사재해의 방제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자,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여기에는 평가까지 있으니까 평가는 공짜죠? 왜 그래요? 여기가 다 비읍으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비읍이 먼저 가는 거고, 대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책 수립과 대책 실시 계획.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고 실시 계획이 나와야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게 뭐예요? 목표. 어떻게 수립을 하겠다. 세부 계획, 이게 계획이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립이 먼저고 계획이 다음이다. 뭔가 우리나라 말로 보면 계획이 먼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목표가 항상 먼저 있어야 돼요. 정의는 항상 두 번째, 정의. 자, 사실 있나요? 재해조사 있겠죠? 리을. 긴급 처리가 가장 먼저 와야겠죠. 그리고 원인 분석, 니은. 기억, 리을, 니은, 미음, 디귿. 얘가 디귿이죠? 비읍 하면 정답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조사를 수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 추궁보단 재발 방지를 우선한다. 맞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 조치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추측을 바탕으로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추측은 참고만 하라 그랬죠? 틀린 거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 조사를 한다. 맞습니다. 사람과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맞습니다. 틀린 정답 3번입니다. 자, 재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조사는 OW1H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맞죠? FTA나 ETA 기법 등으로 재해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FT도도 그려드렸었고, 그쵸? 뭐 추락재해일 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해드렸었죠? ETA는 사건수, 이벤트 트리이기 때문에 사건수가 뭐예요? 사고. 그래서 재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는 재해 발생 책임자의 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함이다.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죠.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죠? 재해조사 시 기본 원인을 4M에서 파악한다. 맞습니다. 재해조사는 사실 확인,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오죠. 정답은 틀린 정답 3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조사 원인 분석 방법 가운데 통계적 재해 원인 분석 방법의 하나인 클로즈 분석도에 해당하는 것은 클로즈 분석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사고의 유형이나 기인물 등의 분류 항목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도표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특성과 그 요인의 관계를 도표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도표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그렸다라고 했어요. 재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데 관리선을 설정하여 분석한다고 했어요? 어골도. 그쵸? 그래서 틀린 거고, 두 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며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그림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여기 교차돼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관리선은 하방 관리 한계 및 중심선으로 표시한다. 이게 뭐예요? 관리도. 이게 중심선 CL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들, 이게 관리도입니다. 얘는 어골도. 도표하는 건 뭐였어요? 도표하는 거. 파레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파레토도고, 요거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욕 같다고 했었던 거. 이게 뭐였죠? 요거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파레토도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가는 게 파레토도. 그리고 꺾은 선을 함께 쓰고, 히스토그램은 이 중심 위치로 갈수록 이게 가장 높아지는 게 히스토그램. 아시겠죠? 요 정도만 구분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제3의 연구 방법의 각 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실의 확인은 파악된 사실로부터 기준에 벗어난 문제점을 적출하고 그것이 문제로 된 이유를 분명히 한다. 맞나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건 뭐예요? 원인. 자, 문제점의 발견은 문제점이 된 사실을 제 요인으로 분석, 검토하고 제의와 관계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다. 문제점의 발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 사실을 제 요인으로 분석하고 제의와 관계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문제점의 발견. 이게 맞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은 관리자, 감독자 및 작업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를 보아 누가 할 것인가, 기준대로 하였는가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자,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은 근본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책의 수립은 문제점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된 사안과 제일 원인을 결정하고 보고한다. 이건 뭐예요? 근본적, 이게 근본적이죠,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이게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이고, 대책의 수립은 사례 연구의 전제 조건과 지혜사항의 주된 항목을 관하여 파악한다. 각종 기준과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문제점의 발견. 요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관리자, 감독자 및 작업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를 모아 누가 할 것인가 기준대로 하였는가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평가일까요? 근데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은 근본적이라는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 원인을 결정하고 보고한다. 제 중심이 된 사안과 제 원인을 결정하고 보고한다. 이게 이제 근본적 문제점 결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2번이다. 정답은 2번. 자, 파레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옳은 것은 파레토도 엄청 좋아하네요. 그렇죠? 파레토도 한번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죠? 네, 여기가 극단적으로 큰 거죠. 자, 가로축에는 항목별 막대 그래프를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맞습니다. 세로에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맞습니다. 데이터를 제 원인별 혹은 현상별로 분류하여 막대 그래프의 누적 꺾은 선 그래프를 함께 표시한 도표이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및 대책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기 편리하겠죠. 이거가 가장 크니까 정답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5번. 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겠어요? 이 파레토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지문을 다 외워야겠죠? 이게 파레토도에 대한 지문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중 파레토도의 설명이 아닌 다른 하나는 하면 요 3개가 나오고 다른 게 2개가 더 나오겠죠. 또는 여기 중에서 하나를 바꾸겠죠. 뭐 이 가로 세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누적 꺾은선 그래프가 없다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에 기본적으로 뭐 있었어요? 사실, 원인, 근본, 대책. 요 4개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죠. 원인에는 뭘부터 해야 돼요? 직접 원인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원인을 조사해야 된다. 요것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계산식 나오는데요. 요거 몇 문제 또 같이 풀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